술 담배도 안 하고 거의 이제 뭐 집, 연습실, 현장밖에 없군요. 엄태구 실제로. 정말 이렇게 건실한 분이구나. 네. 예비비에 1억 12만 3천 원 하룻밤 준다. 그냥 백팩 하나에다가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백팩을 열더니 프라이팬을 꺼내더라고 이렇게. 그럼 오늘 빈자리도 약간 고정관념을 확 깨시는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고정관념 깨는 거 전문인 감독님. 아 그러세요? 네. 아이디 땜빵 라이프의 이원석 감독님이 행인3이란 분이라고 오신다고 해요. 단역 배우신 것 같은데. 예, 왜 행인3인지 예, 들어오세요. 이원석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차이나타운에 행인 오신. 네, 행인 우리 한준희 감독. 차이나타운. 예. 행인삼 한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하셨고 뺑반이라는 작품까지 연출하셨는데요. 또 올해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임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아니 근데 한준희 감독님께서 왜 아이디가 행인3이세요? 이제 고등학교 때 PC 통신할 때 아이디인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존재 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아이디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미장센 영화제를 다뤘었죠. 여기서 이제 입상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잘 되셔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죠 감독. 영화제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네. 미장센 영화제에서 이원석 감독은 미장센 영화제. 수능 안 보신 거죠?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올해가 18회째라면서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대상이 4번밖에 없었다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모두가 1등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작품이 나와야지만 대상을 주고요. 만장일치여야 네.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올해 대상 없어. 네네. 네. 그렇구나. 저는 작년에 네. 같이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누락된 작품은 없는지 싶어서 기본적으로 한 10시간 네. 이상씩. 아니 그러면 4개 받은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인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재인 감독님의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이라는 작품으로 첫 대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인 감독님의 남매의 집, 엄태화 감독님의 숲, 엄태화 감독. 엄태화 그리고 이제 감독. 김현정 감독님의 나만 없는 집이라는 작품까지 4편이 이제 멋있다. 이게 올해 대상 나왔대. 네. 그러면 다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슈네.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또 이 미장센 단편 영화제 출신 네. 감독님들이 되게 유명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누구 계세요? 이경미 감독. 그리고 윤종민 감독님이 계시고 장재영 감독. 나홍진 감독. 네네. 그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이제 얼굴을 알린 뒤에 그 꾸준히 활동 중인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는 그 2005년에 그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이라는 단편으로 그 연기 특별상을 받은 양익준 감독 겸 배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미장센 단편영화제 연기상 부문이 없었는데 이 배우는 정말 연기상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좀 연기상을 시상한 거였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김혜수, 이병헌 두 배우였죠. 배우분들이 인정하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구교환, 조은지, 한예리, 엄태구, 최우식, 안재홍, 류혜영, 이주영 등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많은 배우들이 바로 이 미장센 영화제를 최우식, 통해서 안재홍. 배출되었습니다. 이민지 배우님도 꼭 여기 넣어줘야죠. 배우님도 항상 여기. 네. 차이나타운에도. 네네. 차이나타운 한준희 감독님의 첫 장편입니다. 2016년 백상예술대상 신인 영화 감독상 수상하셨고요. 2015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작으로 네. 뽑혔습니다. 한 줄 평을 간단하게 보면요. 남자들의 세계를 다루어왔던 기존의 느와르류에서 이 두 여배우의 조합은 꽤나 신선했다. 같은 공식 안에서 성 역할만 바꿔도 부쩍 흥미진진해지는 좋은 예라고 남겼습니다. 정말 배짱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영화들이 유행이었거든요. 남자들 스릴러. 이거 남자의 이야기였으면 재미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한테. 익숙한 그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란 역할은 이제 과거가 딱 보이진 않지만 아마 그걸 것이야. 이주민일 것이야.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 여자와 같이 있는 어떤 식구들 뭐 그런 장르의 컨벤션을 가져간다면 이제 그런 공간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이에요? 그럼 어디? 부평 부평. 서인천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그 차이나타운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이 영화 보고 나서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면은 되게 그 중국집에서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럴 때도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갑자기. 이분들한테 다 사연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함부로 시비하면 안 되겠다. 그쵸. 갑자기 해수 씨인 사람들 수 있을 수. 전 굉장히 용감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 여성 영화만 아닌 게 네. 실제로 우리가 코인라커도 너무나 자주 봐왔던 곳이고 차이나타운도 맛있게 중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완전히 새로운 눈을 열어줬고 또 그 불법 이민자나 그렇죠. 혹은 장기 매매 이런 굉장히 독특한 소재들을 사회 문제들. 네.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동안 봐왔던 누아르 영화의 공식을 깨고 그렇죠. 말 그대로 여성 암흑가의 리더를 네.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저는 혜수 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혜수 씨 아니었으면 대안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어. 굉장히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저는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엄마도 김혜수라는 배우도 최고의 위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 자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 김혜수 선배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연기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금방 동의를 하시고 뭔지 알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김혜수 선배를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할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입봉 감독이기도 하고. 네, 연출자로서의 필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한번 오케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편지를 써서 드렸거든요. 손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네, 네. 직접. 편지를? 내용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 첫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왜 선배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썼고 썼는지. 그리고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3페이지 정도 길게 써서 드렸었는데 대목과 함께. 네네.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감독님들 다 이제 편지 쓴다.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셨어. 우편함에 많이 날라오고. 엄마 좋았어요? 김혜수 배우를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네. 엄마라는 호칭을 굳이 썼던 게 저는 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엄마는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따뜻한 모성을 가진 엄마라기보다는 쓸모 없으면 가차없이 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엄마인데 그동안 누아르 장르에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돈과 권력을 놓고 벌이는 이런 파워 게임의 주체가 이 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거면 되니? 그리고 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김혜수라는 캐릭터의 어떤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아, 혹은 뭐 이렇게 돼서.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날 줄 알았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 그런 게 안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왜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었죠. 네, 향 피우는. 네, 그 장면이 마치 이 사람한테도 과거가 있었구나. 뭔가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상상하게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아왔고 그랬었겠구나.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넌 엄마 없니? 그 씬은 굉장히 뭔가 이게 정서가 있는 맞아요, 맞아요. 씬이었던 그러니까 김고은은 뭐 어떤 생각이 엄마적인 교감을 좀 나누고 싶었던 네.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나누는 데였거든요. 내가 엄마 죽였다고 얘기하잖아. 네. 그렇지.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그 진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인 것 같은데? 죽여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톤은 반은 농담인가 진담인가 하는 것처럼 던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건이 맞아요.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한 네. 큰 계기? 예를 들면 뭐 상상했는데 너 엄마를 죽이면서까지 한번 인정해줄게. 뭐 이랬는데 진짜 죽였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뒤에 또 뒤에 김고은 씨가 또 엄마를 죽이잖아요. 네.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닐까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를 그렇게 이제 짜고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져간 건 맞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를 그러네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인 격이야. 뭐 그런 걸 수 있잖아.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게 죽였다는 게 진짜 직접 죽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니들 걱정이나 해. 감독님께서 그럼 이렇게 관념적 역할을 완전히 뒤집으셨잖아요. 이걸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 배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조적인 네.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일부러 그냥 그렇게 딱 배치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약간 저한테 최초의 그 모티베이션은 가부장적인 어떤 집안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서울 어머니가 있고 뭐 무뚝뚝한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사고뭉치 막내딸도 있고 좀 아픈 어떤 아들도 한 명 있고 그리고 말 되게 안 듣는 둔가한 삼촌도 있고 근데 이들이 피가 섞이진 않았고 그런 이상한 식구들 구성들을 짜고서 거기에 어울릴 것 같은 어떤 성별들을 이제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전 다 같이 모여서 짜장면 먹다가 일영이가 몰래 사진 찍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영화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려고 그런 건 나름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의 정말 거의 유일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고 그냥 투닥거리고 근데 저런 모습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뽀사시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커트는 좀 그렇게 네.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뭔가 좀 예뻐 보였는데 너무 마음이 좀 짠한. 저는 이 영화에서 두 주연을 빼고 가장 존재감이 컸던 배우를 뽑으라면은 엄태구 배우를 그러니까 우건 역의 배우 이제 엄태구 씨는 이제 독립 장편 영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밀정, 밀정에서 운전사 내기지. 같은 작품에서 이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엄태구 배우는 그 이전에도 이 단역 출연도 많이 했었어요. 길을 걷다가 뭔가 이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어떤 표본 같아요. 이제 엄태구 배우 또한 약간 되게 닮아 있는 게 있어요. 우건이라는 역할하고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 있는 거의 거지. 이제 뭐 집, 연습실, 현장밖에 없군요. 엄태구 배우 집 실제로. 정말 이렇게 건실한 분이구나. 네. 우건도 건실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쵸. 집과 직장밖에 없는 묵묵하게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집 일을 하고. 협박, 집 협박. 네, 그렇죠. 되게 성실한. 예. 예. 엄태구 배우를 어떻게 딱 만나셨어요? 오디션을 봤었는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너무 훌륭한 우건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아, 딱이죠, 딱. 아, 제가 듣기로는 엄태구 씨가 오디션 왔을 때 후라이팬을 들고 왔다는데 네. 사실이에요? 그 씬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대본이 나갈 때 이제 그 씬을 내보냈었는데 1억 12만 3천 원 하룻밤 준다. 그냥 백팩 하나에다가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백팩을 열더니 이렇게 프라이팬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팬 들고서 정말 연기를 해서 야, 소품 준비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노력하구나 완전. 일찍 들어왔네? 이 영화에 나오는 젊은 배우들을 보면은 꼭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좀 하나하나씩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세팅 자체가 정말 기회가 없는 그리고 뭔가 절박하게 계속 추궁당하는 그 세팅 자체는 모든 그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이 다 공통된 것 같고요. 우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경주마처럼 감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또 홍주 같은 경우는 집착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인. 또 송 같은 경우는 이 허무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약한 지점들, 약한 영혼들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세대가 좀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안 선생하고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러면 다른 나 애들 가르쳐. 그때 안 선생이 굉장히 걱정하는 네. 말투로 본명을 부르거든요. 우야. 뭔가 이 둘이 홍주, 치도 그리고 일영의 미래 모습 같은 그렇게 세팅을 했던 게 분명히 있었었고요. 중간에 등장하는 기주봉 선생님이랑 이제 기숙 선배님도 그렇고 그들이 또 하나의 세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이럴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기저에 좀 놓고서 써나갔던 거니까. 나 죽이러 온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해보려고요. 결국 엄마의 추격을 당하던 이리영은 엄마를 찾아와서 죽이게 되는 엔딩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엔딩도 너무 좋은데 그 전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타기가 이령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네. 둘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네. 나 죽일 거니? 네. 그때 나누는 아주 단촐한 대사로 엔딩에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누가 승자가 될 건가.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엔딩씬에서 이렇게 칼을 들였을 때 그 앞에 봤던 것들은 사실 어쩌면 리더격인 캐릭터 전복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만 저런 건가? 저렇게 죽음을 맞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 또한 조금씩 변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일령한테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소한 분일 수도 있는데 이 식사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치도랑 그 일영을 일본에 보내는 걸 실패하고 둘이 이렇게 딱 대담을 할 때 뭐 마실 거라도? 됐어. 뭐 딱히 내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일을 처리한 다음에 마실 거 좀 없니? 그러니까 사실은 치도와의 관계에서는 식사가 아니라 물조차도 나누지 않는 관계더라고요. 아, 섞고 싶지 않다. 네네. 예. 그런데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는 왔어. 먹고 하자. 이제 관계를 보여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디테일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쌓이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판에 저는 뭐 비록 칼로 찌르는 거긴 하지만 그 둘 간에 그 전엔 스킨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품에 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포옹이구나. 심지어 일영이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앉잖아요. 일영아. 웃어. 끔찍할 때는 웃어야 편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배우들과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촬영 전날은 잡담을 많이 했어요. 잡담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아무도 없이 저랑 이제 배우 두 분이랑 해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혜수 선배가 했던 얘기 중에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되게 센 역할, 잔인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찍고 오니까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여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한 상태로 이제 그 촬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보던 친구네? 직원이야? 我孩子 영화 초반에 자막이 없이 중국어 나옵니다. 我的孩子 중요한 대사였더라고요. 워더 하이즈, 我的孩子 네, 아이입니다. 내 딸이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이름뿐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성을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내 새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앞과 뒤에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요. 엄마 또한 배운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돼. 근데 일반적이진 않지만 기저 자체는 실제 가족들이나 부모 자식의 관계와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어떠세요? 우리 한준희 감독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캐릭터의 변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정된 성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확실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야도 넓어질 수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장르나 작품의 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들 하긴 하지만 좀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게끔 좀 애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